오늘은 마이프로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마이프로틴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마이프로틴을 구매를 하면 저는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저는 2년 전부터 마이프로틴이랑 소통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2018년도에 시트롤린 함량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트롤린 말레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대1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프로틴 제품 보면 1.5대1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자세하게 조금 더 다룰 텐데, 이러한 사건 이후로 제가 마이프로틴 담당자랑 연락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마이프로틴에 대한 이제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단점도 많아요, 마이프로틴에 대한.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단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항상 좋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이프로틴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냥 마이프로틴이 좋다 막 홍보라든지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괜시레 막 거부감이 생길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막 제대로 언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막 조금 그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마이프로틴 단점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뭐 마이프로틴 품질 관리 실패라든지 뭐 대란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좀 이번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이프로틴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제 주제들만 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이프로틴 장점은 일단 저렴한 가격이에요.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요. 단백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물론 모든 제품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단백질 제품, 특히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랑 아이솔레이트는 저렴해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나오긴 했는데, 유럽 기준으로 제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적은 첨가물이 이제 특징인데, 이것도 몇몇 제품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다양한 맛. 이렇게 마이프로틴의 장점은 4가지가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만 해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카브크러셔 벌레 사건, 그다음 잦은 대란, 그다음 품질 관리 이슈, 고객센터의 응대, 배송 문제, 포장 문제, 환불 중복 구매, 어정쩡한 배합, 그다음 리뷰 겸을.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2019년 배송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2019년도에 작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마이프로틴에서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배송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파손되어서 배송된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파손 정도가 그리고 굉장히 심했어요. 막 젖거나 박스가 거의 반쯤 뭉개지거나 그런 사건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품에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측에서는 창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 물류센터라든지 창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도에 나왔던 마이프로틴 벌레 사건은 작년을 생각을 하면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정말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도 마이프로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객센터 응대, 이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마이프로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은 부분이 뭐예요? 항상 마이프로틴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A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기관의 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품질 관리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얘네들이 항상 그런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근데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뭔가 넘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 마프 벌레 사건 때 본 이물질 사례는 마이프로틴 제조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완료가 된 건 아니었어요. 완료 중이었죠.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카브 크러셔는 영국 내 제3 제조회사인 뉴트리션 그룹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이프로틴에서 제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마이프로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규격을 잘 지키고 있고 항상 청결한 곳에서 만들고 있고 제3기관의 검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위탁 생산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프로틴의 제품에 대한 모든 신뢰도가 사실상 다 깨진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들은 위탁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산들은 물론 자사 생산하는 게 있겠죠. 근데 위탁 생산하는 거랑 자사 생산하는 거랑 그거를 구별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프로틴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그건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프로틴이 아무리 깔끔한 시설을 갖췄다라고 해도 이렇게 위탁 생산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잦은 대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좀 소비자 기만이죠. 마이프로틴이 이게 뭐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그럴 뭐 월이랑 일이랑 똑같은 날이나 아니면 공휴일 날 그때 이제 대란이라고 해서 세일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나는 이 단어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 단어가 먹힌 거야. 이런 단어들이 먹히니까 마이프로틴 쪽에서 계속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약간 좀 소비자 기만이에요. 기만이야.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란일 때랑 대란이 아닐 때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나는 거예요. 많이 나봤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요. 한 7%에서 한 9%는 나요. 근데 심하게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들 또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여러분 최근에 아이허브에서 어떻게 세일을 했어? 24% 세일을 했어. 이런 게 세일이지. 쿠팡에서도 뭐 했어요?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할인. 아니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해야지 확실히 세일을 하는구나. 진짜 얘네들이 파격적으로 하는구나. 얘네 마이프로틴은 기본적으로 항상 한 35%에서 40% 세일이 이미 들어가 있어. 평소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대란 때 조금 더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마이프로틴을 그러니까 알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정내미가 떨어져. 이런 것들. 그리고 품질 관리. 이게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 굳음 현상이랑 인스턴트 옵트 입자 크기 등등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프리워크아웃 굳음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느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프리워크아웃 블렌드라든지 프리워크아웃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프리 플러스 제품이죠. 그 제품들이 굳음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저도 부스터 제품을 이제 먹어봤으니까 당연히 부스터 제품은 굳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근데 이 굳음이 내가 생각했던 그 굳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익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개봉을 해놓고 한두 달 있다가 거의 딱 열었을 때 이게 거의 막 그 진짜 아이스크림 푸듯이 엄청 막 빠바바바박 해서 퍼야 돼. 그 정도로 굳어서 와요. 제품이. 이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도 어떤 분들 진짜 이건 적은 확률인데 입자가 가끔 굵게 와요. 근데 이랬을 때 마이프로틴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제3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우리는 항상 잘 만들었다. 너가 이상한 거다. 아니 이게 제품이 이상한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프리워크아웃 굳은 사람들 이게 줄 세어보면 이것도 진짜 몇백 명 나올걸요?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겨요. 마이프로틴 품질 관리 이슈에서 단백질 이제 거품 이거는 제가 한 재작년인가? 이제 얘기를 영상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죠. 단백질이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이게 막 흔들고 다 했는데 거품이 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마이프로틴이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열받았던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계속 먹어왔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옛날부터 먹어왔어. 옛날부터 먹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단백질이 거품이 생겨요. 그럼 뭔가 바뀐 거잖아. 바뀐 거잖아요. 근데 마이프로틴이 뭐라고 응대를 해요? 우리는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 ISO 규격을 항상 맞추고 있다. 이게 너무나도 화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솔직히 말해서 화나는 답변이에요. 누가 봐도 제품이 바뀌었어요. 향이 바뀌고 풍미가 바뀌었어. 물론 얘네들이 제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QC,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QC 실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품질 관리 이슈에서 단백질 거품이라든지 프리오카 굳음이라든지 시트룰린 함량이라든지 다 똑같이 얘기해. 자기네들은 문제 없대.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대.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열불이 터져. 아니 이거 분명히 바뀌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해.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오면 하소연을 못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마이프로틴 안티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 이해가 돼. 왜냐면 이런 응대를 받거든.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속된 말로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마이프로틴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로또야 로또. 한 1000명분의 1 확률로 계속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요 시트룰린 함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트룰린 함량 문제는 제가 이제 마이프로틴 쪽이랑 이제 컨택을 끊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9월 9일 날 제가 포스팅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JISSN이라는 저널에서 시트룰린 말레이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 근데 실험 결과가 솔직히 말해서 안 좋게 나왔어.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 저자가 시중에 판매되는 시트룰린들을 검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영국에 판매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면 다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판매되는 유통되는 제품들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시트룰린 말레이트 함량이 낮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근데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시트룰린 말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시트룰린 순도를 높게 만들었을 때 제조의 코스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먹는 시트룰린 제품들이 약간 좀 함량이 낮게 제조되더라도 싼 가격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되는데 마이프로틴은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담당자가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프로틴 입장에서는 제가 배신자예요. 왜냐면 마이프로틴은 저는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이게 정식 저널에 올라온 거고 만약에 너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라. 근데 담당자가 접으로 레터를 보내래요.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사건이 끝났고 담당자가 저한테 더 이상 이제 소식이라든지 연락을 먼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이후로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마이프로틴 분들이랑 다르게
자유롭게 제품을 까는 이유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유예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편해졌어. 응. 요것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것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포장 문제. 이거 마이프로틴 이제 같은 경우에는 투명 용기래.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죠? 비타민제인데? 오메가3인데? 광산에 노출이 될 텐데? 투명 용기에 담겨져 있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또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기술이 있나봐. 내가 모르는 기술이 있나봐요.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론 차단율이 또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 자외선을 차단을 한대요. UV 차단 기능이 있대. 그리고 이 파우치 형태도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식품이잖아요. 근데 오염되기 너무 쉬운 상태야.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손상받기도 되게 쉬운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뜯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시 닫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 오염되기 쉬워요. 오염되기 쉬워. 그리고 얘네들이 좋은 말로는 리필 제품을 파는 거지, 나쁜 말로는 진짜 통을 따로 파는 거예요. 통을 따로 파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통 문제 솔직히 있어요. 포장이라든지 이게 통이 좋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번에 솔직히 카브크러셔 벌레 사건도 포장이 뭔가 약해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되게 농후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프리워크와 굳음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개봉 전에도 많이 굳어서 와요. 나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포장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겠어. 제품이 만약에 굳는다? 그러면 원재료라든지 생산 단계에서 수분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 시설이라든지 원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장 문제다? 근데 그러니까 재료라든지 제조 시설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각이야. 이거는 가불기야.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또 이거 내가 얘기 안 한 게 좀 있네. 넘어간 게 많네. 환불 중복 구매. 이거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마이프로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실수 많이 해. 이게 뭐냐면 마이프로틴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뭐 제품을 하나를 잘못 담았네? 구매를 안 했네? 아니 코드를 안 사용했네? 뭐 사은품을 선택을 안 했네? 그러면 빨리 주문 취소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 구매를 해야지.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냐면 게다가 또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그 배송비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담았네, 다시 구매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죄송해요. 그래서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환불을 눌러. 환불을 눌러. 근데 환불 처리 중이래. 그리고 나서 환불이 안 돼. 환불했던 게 반려가 되는 거야. 너 환불이 안 돼. 이러면서 취소가 되는 거야. 환불이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제품을 더블로 받는 거야. 이것도 주문을 했고 얘가 취소되는 줄 알고 또 주문을 했거든. 이러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억울한 거야.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 시스템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야.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허브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진짜 잘 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펜딩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이런 환불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중복 구매, 이거는 진짜 마이프로틴이 그냥 잘못한 거야. 이게 뭐냐면 제품을 그러니까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내 마이 페이지에 결제 내역이 안 뜨는 거야. 결제 내역이 안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인은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돈도 안 빠져나갔는데? 이제 결제가 안 된 건가? 다시 결제. 다시 구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주문이 2개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가끔 내 마이 페이지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데, 이것도 제가 말했죠.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뭐 어떻게 못해. 뭐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마이프로틴을 이용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뢰피하기야. 지뢰피하기. 너무 지뢰팟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그러니까 저야 마이프로틴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뭐 제품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을 알아.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거 뭐뭐뭐 유튜버가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뭐뭐뭐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구매를 해야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것도 얘기를 안 했네. 어정쩡한 배야.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프로틴이 사실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 다 별로예요. 다 별로야. 쉽게 말해서 이런 검정통에 담겨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별로예요. 대부분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 나왔던 게 더웨이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태클 조금 그러니까 알약 안에 그 이제 성분을 넣어놔서 좀 느리게 흡수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태클 시스템은 미리그램 단위예요.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런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마이프로틴 제품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좀 손해를 보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프로틴이 싸고 좋은 제품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알파맨이라든지 알파맨 멀티비타민 있죠?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쌀맛에 먹는 거예요. 마이프로틴의 장점이 뭐예요? 저렴하다예요. 근데 저렴하다랑 결국엔 상반이 돼. 왜?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클리어웨이 제품 맛있다, 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통에 20서빙짜리예요. 굉장히 비싼, 그거 진짜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로서는 조금 뇌정지가 오는 거야. 마이프로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이프로틴의 장점이 뭐예요? 저렴하다잖아요. 근데 저렴하지가 않아 그 제품이. 그러면 저로서는 추천해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렴한 가격이랑 뭐 그런 걸로 이제 나갔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제품을 좀 이제 고급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되게 별로야. 배합이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실제로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별로야. 얘들 마이프로틴을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 지금 마이프로틴이 4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나왔다가 사라진 제품들 되게 많아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꽃중년인가? 그런 시리즈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제품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점점 사라졌고. 그러니까 솔직히 배합에 전문성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케팅이랑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성공한 케이스라 좀 근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단백질 제품이 싸고 뭐 그러니까 이왕 구매를 하는 김에 이것도 구매하고 저것도 구매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막 속이 터져.
나는 속이 터져. 그러니까 마이프로틴에서 구매할 제품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구매하면 괜찮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엄한 것들을 막 골라 넣어? 근데 여러분들 특징, 그러니까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쇼핑몰 하나에서 안 바꿔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 동면 중에 운동도우미에다가 그러니까 비타민 제품 추천 제품에다 알파맨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나마 마이프로틴에서 구매할 때 괜찮은 제품이 알파맨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알파맨 싼 맛에 먹는 거예요, 그거. 좋은 제품 아니에요. 좋은 제품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타민은 다른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세요라고 하면 안 해.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말 안 들어. 그냥 무조건 마이프로틴이야. 그런 거 보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검열. 리뷰 검열 같은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리뷰를 올렸을 때 스팸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거르긴 해야 돼요. 근데 좀 심하게 걸렸어. 영국이랑 일본이랑 한국 그 임팩트 웨이 프로틴 제품의 리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맨 오른쪽 거죠. 2점이랑 1점이 0.31%, 1점이 0.15%예요. 그러니까 2점이랑 1점짜리 리뷰를 허락을 안 한 거야. 다 걸러낸 거야. 근데 이거는 뭐 관리 소홀이다, 뭐다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보면 1.24%, 뭐 1점 몇 %.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어도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적어도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점이랑 1점 준 사람들이 합쳐서 12명밖에 안 돼. 이거는 리뷰를 검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리뷰들을 허락을 안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상 하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항상 또 이제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마이프로틴 사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분들은 계속 사실 거예요. 왜? 마이프로틴이 싼 건 사실이에요. 단백질 제품이 싼 건 사실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이런 단점들을 다 감안하고 사실 분들은 사실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제품 제발 사지 좀 마세요. 이상한 제품 사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간식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마이프로틴은 그냥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정도만 난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그 정도? 그리고 이런 품질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드실 분들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분명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 근데 모르고 사지 마세요. 모르고 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씁쓸해요, 솔직히. 왜냐면 마이프로틴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정도가 너무 심해. 솔직히 말해서 마이프로틴 너무 정도가 심해. 마이프로틴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을 넘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했던 게 제가 발언력이 되게 약했었어요. 작년에도 이제 올해 이제 10만을 찍었죠. 작년에도 그렇고 발언력이 되게 약했어요. 제가 힘이 없었어. 근데 막 거대 유튜버들이 막 마이프로틴 좋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 응? 진짜 피해 실드를 쳐요. 마이프로틴 옹호하시는 분들이 마이프로틴 좋거든요 하면서 진짜 피해 실드를 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 마이프로틴 안 좋은 거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진짜 많이 만들었어. 진짜 마이프로틴이 작년에 배송 이슈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 난 이렇게 죄송하다고 영상까지 올렸었어요. 난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마이프로틴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